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운영이 오늘 결정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논란이 된 현대가 정일선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배우 이진욱 씨 사건까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제목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애초에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법 취지가 뭐였는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되는데 OECD 가입국 34개국 중에 네. 부패 인지 지수가 그중에 27위 정도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공직의 어떤 투명성을 높여서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을 한번 획기적으로 높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네. 이 법이 나오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부정청탁 금지입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면은 그 공직자뿐만 아니고 부정청탁했는 사람들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른바 대가성도 없고 단지 사랑의 증표라고 하면서 1억 원의 어떤 상당의 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뇌물과 달리 서로 대가성이나 아니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공직도의 청렴성을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법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는데요.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크게 봐서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법에 보면 공직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공직자만 됐는데 논의 과정에서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들 그리고 또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넓히는 것이 정당한지 그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해서 금품 수수를 했는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이거를 신고하고 신고 안 하면은 처벌을 하느냐 이것이 이른바 연좌제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부정청탁 금지라고 했는데 도대체 부정청탁이 뭐지? 결국 그것이 불명확해서 무효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고 마지막으로 금품 수수를 금지를 하는데 그것을 법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하면서 3만 원, 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포괄 위임 금지에 반해서 위헌이 아닌가 이것인데 이 하나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면은 헌법재판소가 답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애초에 이제 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공직사의 그 부정 척결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은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아주 빠진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도 이제 적용은 되는데 뭔가 하여튼 뒤에 문을 하나 열어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 민원을 전달해 주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이게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그럼 뭐가 민원이고 뭐가 부정청탁이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뭔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소문이 난 것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들만 죽을 순 없다. 다 끌고 들어가서 다 같이 죽자. 혹시 이런 물론 정말로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혹시 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지금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뭔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를 훼손했다. 자기들은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였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니까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법을 두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법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 부패 청탁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4가지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부패도를 낮추도록 하라고 했더니만 왜 지나치게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헌법 소원을 내는 주체 중에 한 분이 한국 기자협회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또 사립학교까지 이것을 넣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그 입법 취지는
결국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그 기업이 언론한테 두는 촌지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네. 과연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해왔는 반면에 네. 과연 그것이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원 그 헌재가 결정을 해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청탁 금지도 불명확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옛날에 포괄적으로 했다가 예. 입법하는 과정에서 14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예. 아마 적용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있긴 있겠지만 예. 이 부정청탁이 너무 지나치게 넓진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합헌 쪽에 그 무게를 둘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예. 좀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에서 국회의원 100% 다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것만 되는 것이지 네네. 결코 국회의원도 나 빠져나간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선입견을 좀 갖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김영란법을 관심 가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 선물 금액 예. 제한 두는 거, 식사 제한 두는 거 이 부분 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반발이 많은 것도 특히나 이제 그 한우 농가 비롯해서 예. 이런 선물 그 납품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예. 좀 큰 손해가 미칠까 봐서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예. 만들어질까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까가 지금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기업들도 모르고 이게 지금 어느 선까지 적용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회보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 그럼 그 멀쩡한 일반 기업이 갑자기 언론 기관으로 분류가 혹시 될 것인가 예. 이런 그렇군요. 걱정들도 하고 있어서 당장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그 로펌이 특수를 맞을 것이다. 아, 예. 기업마다 변호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야 될 판이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농축수산업 종사자 이분들이 아니 우리들이 지금 선물 세트를 만들고 있는데 국산 농축수산 선물 세트 중에 5만 원 지금 안 넘는 게 어디 있느냐. 네. 이게 350 뭐 지금 규칙이라고 돼 있는 건데 예.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네. 5만 원 여기에 맞추면 국산 농축산업 개통 이 선물 세트는 다 지금 팔리지 않게 되고 네. 엉뚱한 수입산만 살판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요식업계에서도 식사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뜻 들으면 야 식사 3만 원 뭘 먹길래 이렇게 비싼 걸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예. 사실은 여기에 술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깃집에 들어가서 서민 음식인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를 살짝 곁들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1인당 3만 원 금방 그렇죠.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적용되는 가운데 예. 이 문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사실은 걸리는 네. 전 국민 무슨 범죄자 양성법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예. 그런 의혹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조금 무리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걸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또 하나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또 철저하게 이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적용되는 정부기관이 한 1,4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 감독할 기관이 만들어진 데는 100곳에 불과해서 1,300곳이 이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이걸 총괄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청탁 금지 제도과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정부에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했는데 그걸 더 이상 충원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은 시행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갈 인력들이 현저히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 부분에 헌재에서 오늘 결정이 나서 만약에 합헌이 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네, 3년 동안 회사 운전기사를 무려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상돈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이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상당수는 주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갑질 매뉴얼 문제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무려 140여 쪽에 달하는 매뉴얼에는 정 사장이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 빨래를 받고 구두를 챙기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운전기사들은 증언했습니다. 왜 저 차가 왜 먼저 유턴하냐고 그러면서 반성문 쓰고 감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는 기본이고 조인트도 까시고. 그러나 서울 강남지청은 운전기사들이 진술을 꺼려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습니다. 갑질 매뉴얼과 관련해서 처벌 조항도 없어 정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로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은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리포트로도 봤지만 정 사장의 차량을 이제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인 거죠. 예, 3년간 이제 12명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게 61명이 바뀌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네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분했는데 네. 실제로 이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12명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거의 평균 3개월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한 차례 한 번씩 그냥 바꾼 겁니다. 무슨 뭐 인간인데 사람이 무슨 뭐 액세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기분 전환 삼아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살아있는 인간을 일종의 자기의 정서적 샌드백처럼 활용을 하면서 예. 일종의 인간 욕바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평소 분풀이를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계절마다 갈아치우고 이런 식의 갑질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일을 했던 이분들은 예.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예. 자식들까지 있는 그런 분인데 예. 그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멸감을 감수하면서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는데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으로는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그 크게 담긴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현재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예.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일 16시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거에 2배의 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계약을 했고 실제로 또 근로자 아닙니까? 물론 네. 회사에 직접 고용된 건 아니고 파견 근로자이긴 합니다만 지휘 감독 있는 사람을 지금 때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것이 단순 폭행죄가 아니고 근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때렸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폭행죄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위반했는 것 그리고 그 사용자를 때린 것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현재 그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한 매뉴얼은 있기 마련이죠. 여기서도 이번에 매뉴얼이 나왔는데 놀랍습니다. A4 용지 140여 장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일만 터지면 왜 매뉴얼이 없느냐 이걸로 네, 항상 네. 논란이 됐었는데 만들라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질 매뉴얼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었는지 예. 140쪽 분량으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모닝콜은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해야 되고 예. 사장님이 뭐 오라고 이제 가자라고 말을 하면은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서 사장님을 모셔야 되고 사장님의 뭐 옷은 뭐 어떻게 개야 되고 가방은 어떻게 놔드려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그 매뉴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예. 사람이 이거를 하루 종일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일 텐데 네네.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이 정서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면서 치밀하게 이 갑질을 했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매뉴얼이 설마 이 사장이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썼겠습니까? 예. 밑에서 조직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결국 인격을 무시하는 갑질이 일종의 기업 행위로 네네. 조직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40여 장 분량의 반성문을 쓰게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혐의에 좀 제외됐다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동청에서 그 검찰로 보내면서 이 부분은 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예. 그것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하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제외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약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매뉴얼은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불호과 같은 것이라 본다고 하면은 네네. 이른바 전체적으로 그것이 계약으로 볼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예. 됐을 경우에는 계약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깜짝 놀랐는 게 만약에 늦었을 경우에 신호 무시 또 속도 무시하고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안 하면은 마구 때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이른바 형법상 강요죄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네. 단순히 노동청에서 그와 같이 거의 솜방망이 처벌할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폭행 혐의도 받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진술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예, 왜 지금 그런 걸까요? 한 명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의혹이 있는 것은 사람의 행태라는 것은 하나의 습성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행동하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한테 폭언과 폭행이 병행이 됐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증언을 못하는 것은 아마도 추정컨대는 이분이 워낙 그 재벌 오너가의 일원이니까 이분한테 안 좋은 증언을 내가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걱정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재벌가 수행기사 시장이 좁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소문이 나면 저 사람은 뭐 자기가 모셨던 사장님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더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블랙리스트처럼 되면 다른 데서 또 취업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어떤 신분사기의 불이익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게 있으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더욱더 안타까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앞서 갑질 회장님이라고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처벌 벌금형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솜방망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한 폭행이라고 하면은 지금 합의하면은 아예 처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합의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셨죠. 샌드백처럼 사람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정 사장이 권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4월 달에 불거졌을 때 권투를 해서 맞 때리면 굉장히 아픈데 한 번 때리면 20, 30대씩 때린다는 그런 증언이 사실 나왔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것이 이른바 여러 명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단순한 이제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니고 폭력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폭행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뒷돈으로 해서 합의해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일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립니다만 잊을만 하면 이 갑질 사태 계속 불거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갑질 사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은 갑의식이 자신이 갑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지금 팽배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1세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민의식이 있었는데 한 3세 정도로 내려가면 자기들이 무슨 왕족이나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매뉴얼에 아예 법을 어기라고 명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평민이 지키는 그 법은 나한테는 저촉되지 않는다. 나는 법 위에 있는 특별한 신분이다. 아마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봉건 시대 때 귀족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귀족들한테 적용되는 그러니까 서민한테 적용되는 형법이 귀족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게 봉건 시대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벌 3세급 정도 내려오면 그런 의식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저 사람은 거의 뭐 종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삐뚤어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갑질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그 재벌 3세들의 삐뚤어진 갑질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인데 결국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한 처벌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희미 앵커는 잊을만 하면 한 번이라고 했는데 잊기도 전에 계속 나와서 이게 제도적 형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도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돈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때려놓고 맥값이다라고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벌금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네.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파렴치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실형을 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네. 법 적용 자체를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우 이진욱 씨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에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네,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예진 기자의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배우 이진욱 씨는 3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경찰에 출석한 이 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경찰은 A 씨를 4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21일에는 이 씨를 같이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착용한 속옷을 증거로 제출하며 양측의 주장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단이 세 번째 조사가 진행된 23일 돌연 사임하며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내세운 겁니다. A 씨는 결국 네 번째 조사가 진행된 어제 그간의 주장을 뒤집고 이 씨와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증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 씨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네,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요.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혐의를 벗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뭐 지금 보도를 봤더니만 그 며칠 전에 이 신고자 측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네. 지금 상황은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찰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서 결국 굉장히 이렇게 엇갈린 케이스는 검찰에서도 또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이고 네. 문제는 이제 그 고소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좀 리포트처럼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피해 고소했는 여성 같은 경우에 예.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도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 뭐 상해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했던 것도 다 그럼 조작된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수사는 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 여러 점에 미루어 짐작컨대 예, 예.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런 물적 증거가 보면은 속옷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몸에 있는 반항흔 같은 것을 봤을 때 네. 사실 일반인이 우리 법조인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성관계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다라고 해서 예. 유죄 의심을 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려진 바로는 이 여성은 돈을 원했다고는 안 했거든요. 자,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일으킨 걸까요? 그러니까 이진욱 씨 측에서도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무고면 당연히 돈을 노리고 한 것 같은데 예. 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이제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성이 사건 초기에 돈을 요구하면서 협상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성폭행 이런 검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언급결에 고소장 쓰고 막 이러면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 이 이준욱 씨하고 자기가 사실상 성관계를 할 때는 합의하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해서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으니까 일단 고소해놓고 예, 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합의 제한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 이런 걸 믿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하고 일반인이 이제 성관계를 잘 합의하에 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 연예인한테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배신당했나 하면서 뒤늦게 성폭행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혹시 그 이준욱 씨에 대한 어떤 애증의 집착 그런 걸로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돈을 노렸는데 돈을 그 요구할 타이밍을 아직까지 못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네네. 이런 정황이 좀 강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배우로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 일로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준욱 씨로서는 뭐 금전적 피해가 굉장히 클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어떤 그리고 방법이 지금 있을까요? 이준욱 씨 뭐 직접 피해 30억, 장기적으로 최소 100억 이상 피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과장된 말 같지가 않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한류 스타로 엄청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100억도 오히려 이 좀 작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럴 정도로 이준욱 씨는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네. 당장 지금 정수기 광고 찍어놓은 거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맑고 깨끗한 순수한 남자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예. 주부층을 대상으로 그 광고가 방송될 가능성이 좀 매우 낮아졌죠, 지금 이렇게 네네. 해버렸으니까.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그렇죠. 좀 떨어지겠죠. 이 모델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네네.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걸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우 어려워 보여서, 어쨌든 이 여성이 무고가 확실하다면 예. 지금 한류 스타 이진욱 씨한테 정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